그 사람하고 관계성. 회사가 한국에서도 나오라고 기대. 왜 여기서 안 했을까? 저희 아이디어를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다면은 적절한 밸런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딱 떠올랐던 게 아까 실리콘밸리 얘기했다는 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시고 여러분들은 창의적이십니까? 어떠세요? 아니에요? 네? 나 섞여 나오는데요. 사실 창의성은 진부할 정도로 오랫동안 언급된 화두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창의성을 말하는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막연한 창의성이 아닌 보다 체계적이고도 내재화할 수 있는 창의성에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창의성을 너무 거창한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머스 에디슨, 스티브 잡스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이 창의적 인간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었던 인물들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창의적인 인간이다라고 규정 지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U에서 U 프라임을 생각해낸다거나 U에서 U 플러스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 MP3, 내비게이션, 그리고 전화기들입니다. 이 기능들을 사실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지난 10년간 가장 창의적이고도 혁신적인 제품으로 꼽히는 스마트폰입니다. 다 모두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이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등장은 우리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창의적 사고라는 말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 중에서 바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대두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혁신가를 배출한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최근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이곳을 향하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생각을 체계화한 새로운 방법, 바로 디자인 띵킹 때문입니다. 디자인 띵킹은 열린 공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고 철저히 수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다양한 시도와 실패를 통해 창의적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요. 이것이 디자인 띵킹의 핵심입니다. 지금 세계는 디자인 띵킹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창의적 사고의 내재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오늘 저는 창의적 사고의 뉴 패러다임, 디자인 띵킹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도 구체화라는 겁니다. 창의적 생각하면 우리는 거창한 걸 생각을 하죠. 어떤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라도 에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 작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요즘 환경 미화를 위해서 길거리에 쓰레기통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빌딩 인근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한 모습이죠. 자, 보기에도 상당히 안 좋아 보이죠. 쓰레기통을 치우니까 오히려 지저분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쓰레기통을 치우는 거였을까요?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오히려 작은 생각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저기 보이는 종이컵 하나, 저기다 놓았더니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저기다 놓더라는 거죠.
확연히 다닥여 버리는 것들을 줄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 처음에 이 생각을 한 사람이 이렇게 작은 생각으로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구체화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냥 이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가 있었겠죠. 어떠세요?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죠? 네. 우리는 문제를 접하게 되면 항상 이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미리 정답을 딱 정해놓고 해결책을 냅니다. 특히 그 분야에 잘 알고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집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떠한 답이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일본 도쿠시마현 가미카스 마을은 마을 면적이 85%가 나무로 뒤덮인 산골 마을입니다. 자, 이곳에 사는 주민의 절반 이상이 65세일 정도로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수입원이 없어서 고민하던 노인들이 현재 1억 원 이상씩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산골 마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자, 바로 나뭇잎 비즈니스 덕분이었는데요. 자, 가미카스 마을 주민들은 주변 산에 있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잎을 상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나뭇잎은 어디에 쓰이느냐? 바로 고급 일식 요리를 장식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산골 마을에서 넘쳐나 흐르는 그 나뭇잎이 바로 새롭게 사업 아이템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덕분에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주도 증가하고 마을에 활기가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자, 낙엽, 작은 사업의 소재로 생각하겠다는 생각이, 이 바로 엉뚱한 생각이 마을을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떠십니까? 창의적인 생각 사실 별게 아니죠. 거창하지 않은 작은 아이디어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다듬고 구체화하고 상상의 힘을 믿고 그럴 때 작은 혁신이 큰 혁신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혁신은 작은 상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KBS